안녕하세요. 민준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회사 매출 20% 성장 같은 야심찬 목표를 그냥 꿈으로만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현실로 만드는지 그 구체적인 설계도를 한번 같이 그려보려고 합니다. 바로 재무계획 모형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여기 아주 멋진 목표를 가진 윤아 대표님이 계시네요. 매출 20% 성장이라. 정말 대단한 목표죠? 와, 정말 멋진 목표입니다. 그런데 윤아 대표님, 그 멋진 집을 짓기 위한 설계도는 준비하셨나요? 아시다시피 막연한 꿈만으로는 회사가 성장하진 않으니까요. 네, 맞아요. 계획 없는 목표는 그냥 바람일 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로 그 바람을 현실로 만들어줄 아주 구체적인 설계도, 재무계획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재무계획, 말이 좀 어렵나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 목표를 이루려면 앞으로 돈이 얼마나 필요하고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까? 이걸 미리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거예요. 마치 내비게이션 같다고 할까요? 목적지까지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 똑똑한 내비게이션은 대체 뭘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모든 훌륭한 요리에는 핵심 레시피가 있잖아요. 지금부터 재무적 성공을 위한 바로 그 레시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재무계획은 크게 이렇게 5단계로 진행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뭐다? 바로 매출 예측이에요. 우리가 과연 얼마나 팔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걸 기반으로 미래의 재무제표,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가계부를 한번 상상해서 그려보는 거고요. 그리고 성장을 하려면 자산이 얼마나 더 필요할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돈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 계산을 딱 해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부족한 돈을 어떻게 메꿀지 그 방법을 찾는 거죠. 어때요? 흐름이 좀 잡히시나요? 여기서 추정 재무제표, 영어로는 프로포르마라고 하는데 이게 좀 낯설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별거 아니에요. 그냥 만약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우리 매출이 진짜 20% 오르면 우리 회사 재무 상태는 어떻게 될까 하고 미래를 살짝 엿보는 그런 스냅샷 같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론은 이쯤 하고 직접 한번 해봐야겠죠? 컴퓨터 필드라는 가상의 회사를 예로 들어서 이 과정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컴퓨터 필드의 현재의 재무상태표입니다. 아주 심플하죠? 자산이 총 $500, 그리고 그 돈은 빚, 즉 부채 $250랑 내 돈, 자기 자본 $250로 딱 맞춰서 마련했네요. 아주 안정적인 상태예요. 자, 이 회사의 목표도 윤아 대표님과 똑같습니다. 뭘까요? 네, 바로 매출 20% 성장! 자, 계획의 첫 단추, 매출 예측입니다. 지금 매출이 $1,000니까 여기에 20% 성장을 한다고 가정하면, 그렇죠, 미래의 예상 매출은 $1,200가 됩니다. 아주 간단한 계산으로 미래의 첫 번째 퍼즐 조각을 맞췄습니다. 자, 매출이 $1,200로 늘었죠? 그리고 이 회사는 보통 매출의 한 80%를 비용으로 쓴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비용 $960를 빼고 순이익은 얼마죠? 네, $240가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회사가 이 번 돈 $240를 그냥 금고에 다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이 중에 $190는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나눠주고 딱 $50만 이익잉여금이라는 이름으로 회사에 남겨두는 겁니다. 이 돈이 바로 우리 자기 자본에 추가되는 거고요. 자, 이제 내년에 돈을 얼마나 벌지는 대충 계산이 나왔어요. 그럼 그 성장을 뒷받침할 자원은 충분할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우리가 계획한 성장을 하려면 돈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 그걸 알아내는 과정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보통 매출이 늘면 물건을 더 만들어야 하니까 공장 설비나 재고 같은 자산도 같이 늘어나야겠죠? 여기서도 간단하게 매출처럼 자산도 똑같이 20% 증가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원래 $500였던 자산은 $600가 필요하게 됩니다. 물론 실제로는 모든 자산이 매출이랑 똑같이 비례해서 늘진 않아요. 하지만 계획의 출발점으로는 아주 유용한 가정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필요한 자산은 총 $600죠? 그런데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얼마일까요? 기존 부채 $250에 이익잉여금 $50가 더해진 자기 자본 $300, 다 합쳐도 $550밖에 없습니다. $50가 부족하네요. 네, 바로 그 차액 $50. 이게 바로 우리가 외부에서 추가로 끌어와야 하는 돈, 즉 외부 필요자금, External Financing Needed, 줄여서
EFN이라고 부릅니다. 말하자면 계획과 현실 사이의 틈인 셈이죠. 재무 전문가들은 이 50달러를 조정 변수라고 불러요. 말이 좀 어렵죠? 영어로는 플러그 변수, 플러그 베리어블인데 말 그대로 비어있는 구멍을 틀어막는다, 플러그라는 뜻이에요. 이 50달러라는 숫자로 재무제표의 양쪽 균형을 탁 맞춰주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 계획이 비로소 완성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50달러 어디서 구할까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은행 같은 데서 50달러를 빌려온다. 즉, 빚, 부채를 내리는 거죠. 둘째,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자들한테 우리 회사에 투자하세요 하고 50달러를 받는 겁니다. 즉, 내 돈, 자기 자본을 늘리는 거죠. 이제 좀 느낌이 오시죠? 재무계획이라는 게 그냥 계산기 두드리는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니라는 거. 이 과정은 결국 빚을 내서 안정적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투자를 받아서 성장에 더 속도를 낼 것인가 하는 회사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질문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자,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기억하세요. 첫째, 모든 계획은 만약에 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는 것. 둘째, 핵심은 결국 자산과 부채, 자본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는 점. 셋째, 이 계획을 통해 우리는 미래에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지 미리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계획은 한번 만들고 끝,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살아있는 과정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회사의 대표라면 이 부족한 50달러를 어떻게 마련하시겠습니까? 은행에서 빌려서 안정적인 길을 가시겠어요? 아니면 새로운 투자자와 함께 더 큰 성장에 과감히 도전하시겠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회사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선택만이 있을 뿐이죠.